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과일인데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에 붓기도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피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어요.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인데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고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구연산이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활성화된 지방 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고 허리둘레를 줄여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돼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건데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헤스피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피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이죠. 베타세포는 인슐린은 불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요.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죠.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 끝 부분은 쓴맛이 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은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주죠.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이 완성돼요.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길 바래요.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돼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해서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돼요.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건 몇 조각 넣어 드시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죠.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으시지 않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아두었다가 흐르는 못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의 효과가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레몬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피의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레몬과 계피는 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도 줄이고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레몬도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죠.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장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져요. 팥은 평소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빵에도 들어가고 시루떡, 팥빙수, 팥죽, 붕어빵 등등 많은 음식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팥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도 있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 팥빵들도 많이 들어있죠. 또 여름에는 팥빙수도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팥죽도 드시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으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 선명해지고 팥을 더 부드럽게 해줘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는 먼저 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죠.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간혹 팥 삶은 첨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팥 삶은 첨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려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는데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팥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죠.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해요.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인데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고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해요. 사람과 똑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줘요.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고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소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되는 데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고 또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런데 파세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리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줘서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섯 번째 파체 현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팥에 함유되어 있는 이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서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수수가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이에요.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호박에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팥처럼 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약간 달라요.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거고,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 파체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오틴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해요.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돼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거죠.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울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